본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 토크 견제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신문 이종인 기자 그리고 아이뉴스24의 정종인 기자 함께 하는데요. 정 기자는 벌써 웃음을 짓는 게 미안한 게 있는 모양입니다.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이 마지막 출연이었더라고요. 네. 저 말고 다른 출연진 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걸 듣고서 또 제가 그래서 출연하게 됐는데 거의 이제 1년 만에 출연하게 됐네요. 1년에 한 번씩만 나올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그동안 견제구를 이렇게 피했던 이유가 네. 박사하기 때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이종익 박사님, 박사가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쑥스러운 이야기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게 처한 시간, 그러니까 자신에게 처한 시간과 그 주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학위 받는데 석사학위 받은 후에 8년 걸렸어요. 좀 게을렀죠. 근데 이제 바쁘고 이제 회식이 많은 이 또 언론이라는 이런 환경과 함께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이게 바로 내가 학업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정 기자 지금 몇 년 했어요? 석사 마치고는 이제 5년 안 됐죠. 아직 3년 정도는 더. 네. 이 기자님은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도 옮기고. 똑같은 생활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여전히 같습니다. 옮긴 회사는 이제 그 아침마다 그 일찍 좀 발제,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쓸 건가 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더 먼저 다니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 발제가 너무 어렵다. 그날 발생한 일도 처리하기 어려운데 그랬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언론인의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발제가 좀 힘들고요. 금요일 날 제가 강의가 있는데 월요일 날부터 아침 일찍 발제하고 금요일 날 강의 끝나면 벌써 일주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벌써 올해 또 22년이 벌써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쁘다고는 얘기하셨는데 정 기자 입장에서는 이미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이종익 기자님이 부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종익 기자 입장에서는 또 정 기자의 젊음이 부러울 것 같은데 두 개 다 없는 저는 두 분이 다 부럽습니다. 부러움은 이제 지는 거라고 하는데 잠시 부러움은 내려놓고 오늘 견제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은 한 2만 세대 달합니다. 정확하게 2만 624세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사이에 그 원정 투자가 제일 많았던 지역이 천안시 서북부. 수도권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다 분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역별로 이제 인기 단지가 있고 비인기 단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천안 같은 경우 그 여파가 오늘 주제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견제구 이제 흥행 보증수표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심들도 많고 특히 천안 아산 지역이 서울 경기 못지않게 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또 많은 지역이잖아요. 천안과 아산은 그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수도권과 인접해서 사실상 집값 그리고 뭐 전세 등 수도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충남의 1인당 그 GRDP, 지역 내 총생산이죠. 이게 상당히 높아요. 전기전자라든지 정밀기계,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제조업과 그 4차 산업까지 이 다른 산업도 많이 발전한 지역인데 이 발전한 지역이 충남 전체가 아닌 천안과 아산 그리고 서산, 당진 이쪽 위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는 주로 그 젊은 층이 거주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결국 그 공급을 받쳐줄 수요가 충분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탄탄한 이 지역이자 이 각종 개발에 따른 호재가 많기 때문에 천안과 아산의 이 부동산 영향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종익 기자께서 이제 GRDP를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GRDP는 지역 내 총 생산량 그리고 GDP는 국내 총 생산량인데 우리나라 시도별 GRDP 순위를 보니까요. 경기, 서울, 그다음이 충남이더라고요. 또 반면에 그 GRDP, 그 지역 민의 수로 이제 1인당 GRDP를 보면은 울산하고 충남이 1, 2를 서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또 2019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 GRDP가 3,727만 원이었으면은 충남 1인당 GRDP는 5,187만 원이었고요. 충남 도내에서는 서산이 1위였는데 서산의 GRDP는 1억 358만 원, 그 다음이 아산이 8,410만 원, 당진이 6,72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이제 서산, 아산 뭐 이렇게 높은 이유가 이제 울산도 그렇지만 대기업들이 있고 또 이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GRDP가 꽤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뭐 저희 오늘 부동산 주제로 다루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자들보다도 아마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아마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뭐 투자 정보를 뭐 어디 사라 뭐 이런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 기자는 방송 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 올해 내 집을 장만해서 입주를 했죠?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요. 내 집 마련은 아니고요. 아내 집 마련이고요. 네, 공동명의도 아닌 정확하게 아내 이름이 박힌 그 집이고요. 그래서 SNS에 보면은 이제 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사진을 자주 올리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 정 기자는 근데 집을 살 때, 아니 정 기자 아내분은 집을 살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뭐였어요? 저하고 이제 상의를 했겠죠, 당연히. 상의를 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네. 했죠. 제 직업 특성상 천안 전 지역을 좀 다녀야 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망을 좀 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를 이제 계획했을 때는 저희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됐든 여자아이가 됐든 추후에 미래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이게 좀 학군, 남자 학교든 여자 학교든 이런 학군이 잘 형성돼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이제 했고 또 인프라, 주변에 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주변 인프라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나온 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근데 내가 집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은 있지만 집값은 그대로라고 하면은 그만큼 손해가 아닌가. 최근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좀 우스갯소리지만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하다. 그리고 집을 살 때 대출도 능력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지금에서 와닿았습니다. 제가 진작에 와닿았으면 어떻게 부동산 전문가라도 됐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기자도 뭐 집 사실 때 꽤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샀을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결정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뭐 어떤 투자보다는 결혼에 이어서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어떤 계획이 딱 섰던 거죠.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이제 아이들이 초중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가정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물어보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학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금 사는 곳에 거주하면서 둘째까지 있다 보니까 15년 이상은 한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기자는 지금 사는 집 청약으로 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는 미분양 때 줍줍했습니다. 줍줍. 줍줍. 그때가 청약 열기가 천안 쪽에 막 고조되는 그런 시점 아니었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청약 열기가 고조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미분양일 때 계약을 했고 저희가 계약한 다음 날인가 외부에서 이제 투기 세력이 내려와서 싹쓸이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좀 우스개로 뭐 관광버스 2대, 3대가 와서 여기를 쓸어 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정 기자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 텐데 2020년 12월이죠. 천안시가 이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됐고 지난 9월에 이제 마침내 21개월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12월 18일 그 국토교통부 주거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천안시 모든 동지역, 읍면지역은 제외하고 모든 동지역 전체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아산시는 제외됐고요. 이유가 뭐냐면 외진 매수하고 그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조정지역 지정에 앞서 천안 지역에서는 뭐 기억하실 거예요.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선을 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규제되기 전에 1,400만 원을 넘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올랐는데 당시 이제 천안시에서도 의구심이 드니까 이 투기 세력에 대한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서 뭐 실수요자를 위한 거주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기도 했었죠. 그때는 뭐 그 가격도 비싼데 그것도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 뭐 이랬으니까 네네. 서로 살려고 난리였으니까. 네. 그래서 뭐 다들 규제는 오겠다, 조정지역은 지정이 되겠다 이런 예상은 다들 했는데 이게 해제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많이들 예상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이 기자는 언제쯤 해제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아니면 지방선거 그때 이제 선거 직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 부동산 통계원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매주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나오는 이 전국 매매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본다고 하면 2020년 그러니까 조정지역으로 규제되기 전에 전국 평균이 0.3 정도를 초과했었거든요. 하지만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0.5를
계속 높게 나타나가지고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정지역 여파로 내리막이 이어지다가 1년 지난해 12월에 0.1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매매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뭐 급감하고 신규 분양도 또 끊겼기 때문에 저는 올해 초 아니면 선거 직후 그때가 적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정적 해제 관련해서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해제 요구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지역 경제 침체, 뭐 세수, 그러니까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거치고 또 아산은 조정 지역으로 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산 지역으로 이제 천안 인구들이 아산 지역 가는 그 인구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우려돼 가지고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박상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인수위원회하고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해서 이제 천안 지역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했고 당시 이제 선거에서 김태형 도지사라든지 윤석열 당선이라든지 조정 지역 약속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 바로 직후에 이제 풀리려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네. 어찌됐건 갑자기 출범 하루 전 민선 8기 출범 하루 전에 조정 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는데 천안 그리고 논산, 공주 세 곳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자도 잠깐 언급했는데 6월에 있었던 그 주거정책 심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이제 회의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좀 해제가 될 걸로 기대를 또 많이 했고 뭐 천안 같은 경우는 그때 해제 요건을 다 갖췄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불발이 돼가지고 불만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때 여론을 보면요, 굉장히 좀 천안 시민들은 굉장히 분노가 극에 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주심의 이후에 대구 동구를 비롯한 전국 6개 시군구를 이렇게 해제를 해줬어요. 당시 천안 그리고 충남, 논산, 공주 여기는 정량적 지표에 충족이 됐었고 당연히 여기도 풀릴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불발되면서 분노가 극에 달했고 이때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태흠 도정 그리고 박상돈 시정 이렇게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지역 정치력이 지역 정치권에서 이런 정치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여론이 컸고 아니면은 이게 선거 공약 남발이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다 여당인데 네네. 묶여있던 21개월 동안 천안 지역 집값은 좀 어떻게 변했어요? 불당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4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올해 초에 8억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떨어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은 뭐 10억 원에서 7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진 곳도 있었고요. 신불당에서도 그 뭐 한 5억대 후반에 거래되는 아파트도 나왔고 그랬었거든요. 또 주변 아산 탕정 신도시를 보면요, 이게 2020년 12월 뭐로 천안이 이제 묶이기 전에 대략 4억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천안이 이렇게 조정적으로 묶이자마자 그해 이제 12월에 7억으로 오릅니다. 아산의 탕정의 한 아파트가. 그리고서 지난 7월 기준으로 거기가 8억에 거래가 됐어요. 또 인근 또 다른 아파트는 4억 후반대 거래되던 게 조정적 묶이자마자 천안이 6억까지 올랐고요. 그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른 네네. 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래량은 없는데 이게 급매물 위주의 하락 거래 위주로 나온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서 어찌됐건 이제 관망세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해제 이후에 좀 와닿는 뭐 변화가 좀 있었어요? 거래량 차이에서 본다고 하면 전주, 그러니까 녹화하는 기준 10월 셋째 주 전주보다도 더 거래량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분석하는 게 뭐냐면은 그 조정지역 규제 해제가 됐지만 그래도 고금리라든지 이런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있다고 하는 게 그 집을 내놨던 이제 이런 뭐 사람들이 다시 매물을 거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격 조정을 좀 네.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천안 아산 범주를 보면은 아파트 공급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천안의 경우 살펴보면요, 이게 조정지역 해제를 좀 기대하면서 이런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도 이제 미착공 그리고 이런 분양을 안 한 단지들 있는데 이 건설사들이 이제 한꺼번에 물량을 풀 것 같아요. 그 물량 예정이 7,873세대에 달했고 또 현재 공사 중으로 올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은 한 2만 세대에 달합니다. 정확하게 2만 624세대에 달하고
인근 아산도 내년부터 24년 1월까지 12,000세대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승인에 따르면 이런 거고 이제 실제적인 거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천안에서는 10,000세대 이상, 2만 세대, 네. 많게는 2만 세대까지 뭐 나올 수도 있고 아산은 12,000세대 맥시멈으로 이 정도 본다. 네. 예, 청약 시장도 뭐 요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어때요? 규제 전과 이제 규제 후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규제 전에 천안 청약 시장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제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 5개 단지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2,516세대에서 1순위 청약자 수는 이제 1,351명으로 0.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근데 이게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8월 성성동 한 아파트가 145대 1 경쟁률을 보였어요. 10월쯤에는 이제 비규제 지역의 효과를 천안이 본 건데 이 당시에 5개 단지 2,148세대 모집에 10만 6,375명이 지원해서 평균 49.52대 1을 기록했었습니다. 당시 뭐 이전 2019년도에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이제 불리던 천안시가 당시 6.17 대책을 좀 피하면서 이렇게 청약시장이 과열이 됐었고요. 규제 이후에는 청약시장이 뜨겁진 않았지만 좀 부분적으로 청약 성적이 우수한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성동의 한 아파트가 한 16대 1 정도를 기록했고 다른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제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뭐 청담동의 새로운 아파트도 뭐 5대 1, 또 다른 뭐 부대동이나 두정동 여기도 거의 한 자릿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기자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좀 풀어줄 오늘의 구원투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구지의 김현식 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지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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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구 지회장 김현식이라고 합니다. 나오신 지 벌써 1년하고 10개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저희 회원들 위해서 봉사하고 그간 한 2년 가까이 만에 뵀는데 그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이제 지난 9월에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네. 해제가 되면 공인중개사들은 좀 바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다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되고 나서 준비들을 하고 계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제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죠. 21개월 만에 조정 지역 이제 해제가 됐는데 지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은 전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한 1년 전후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후 정도 뒤에는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21개월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 좀 오래 길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정량적으로 해제 요건을 갖춘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해제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늦었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그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중개사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1년 정도 예상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 이렇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뭐 저희 천안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상황이겠지만 뭐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죠.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나마 해서 좀 다행이라는 이런 표현 같고요. 규제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집값 안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시나요? 실질적으로는 목적 달성 양론화돼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중개사 입장도 틀리고 이제 시민들 입장도 틀리긴 한데 달성됐다라고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 저희 그 중개사님들을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달성됐다. 좀 어려움이 있죠. 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락을 했고 네. 천안 집값도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책이 그래도 조금씩 점점 이제 제대로 맞고 있다, 제대로 정책이 좀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 부분에서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너무 뭐랄까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입장에서는. 무조건 떨어지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제 천안 집값 중개사들이 보기에도 좀 비싸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예.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천안시 불당동이나 이제 성성동 같은 경우는
원채도 반응이 오르기도 했고 뭐 뜻하지 않게 뭐 전국적으로 투자 세력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르기도 했지만 신불당이나 성성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천안시에서는 고가의 아파트라고 뭐 여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좀 올라야 될 때는 올라야 되고 좀 균형적인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엉망이 됐다. 그렇죠. 네. 21개월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네. 뭐이 기간 동안 뭐 얻은 것도 있고 또 잃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분들 이제 입장에서 2021년도 그 전후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실입주로 이제 부동산 계약, 아파트 계약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그 변동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이 지금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자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뭐 매매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가격이 이제 조금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입주자분들한테는 조금 잃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현실적으로는 거래량이 거의 이제 바닥 절벽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언론보다 솔직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시니까 일종의 이렇게 지회장님 보셨을 때 부동산 업계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이 이제 부동산 규제가 어떤 정책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갖고 근거로 하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없을 수는 없어요. 작용을 했다. 네, 작용을 했고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부분 플러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 세력 네.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컨설팅업자 그다음 떴다방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정치적인 부분을 어쨌든 활용을 한 거죠.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 이제 뭐 폭락 폭등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럼 그로 인해서 이제 일반 서민들,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지역 부동산 업계는 호황은 아니었을 텐데 뭐 어떻게 불황이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는 불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전에 워낙 천안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이제 가격 그 변동량도 폭도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 간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워낙 거래량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정된 이후에 거래량은 현저하게 눈에 보이게 이제 거래 절벽이 돼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부동산 업계에서도 아파트 거래나 이런 매물 이런 게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아파트 거래보다는 토지 쪽으로 이렇게 눈 돌리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아파트 시장이 이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그 변동에 대한 예측을 하셨어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쪽으로 어느 정도 전향을 했거든요. 천안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정부에서 또 이제 토지 쪽으로 움직인다 생각이 되니까 정책적으로 또 펼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또 거래량이 천안 같은 경우도 토지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아, 건드는 것마다 다 주네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거의 거래량이 없었던 건가요? 전월세 같은 경우도 지정된 이후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가 기존에는 주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임대인분들이 이제 그 소유주분들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녹화일 기준으로 해제된 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네. 시장에는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뭐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셔가지고 기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의 현장은 해제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들 지켜보고만 계세요. 최근에는 이제 고금리, 네. 고금리다 보니까 그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쉽게 달아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도 맞는데 이제 저희 지역 중개사님들 그다음에 시민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이제 같은 생각들을 하시고 금리 부분이 가장 이제 실립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고금리 때문에
실제로 실입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투자 세력도 이제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는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지만 금리가 좀 낮아진다면 이 분양시장이 좀 달아오를 수 있을까요? 금리가 낮춰진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 전 이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 시장이 화랑이었던 적 있잖아요. 네. 그 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많다고 저는 봐요. 네. 또 지금 보면 조정지역 해제 후에 이제 미분양 사태는 아니지만 최근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률 조정한 것 때문에 좀 겁을 내고 있어요, 많이. 이게 앞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천연지역 분양 시장은 앞으로 어떨지 전망을 하신다면. 금리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금리가. 천안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 계속 있거든요. 현재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미분양을 예측을 하고 계시고. 현실적으로는 금융 비용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실입주하시는 분들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보면 또 경기 양주와 안성에서 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네. 2년 동안 처음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서 이렇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게 처음인데 그 여파가 천안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 수도권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다 분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역별로 이제 인기 단지가 있고 비인기 단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천안 같은 경우 그 여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방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천안도 지역별로 뭐 인기 단지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이고 비인기 단지는 뭐 그 반대에 영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이 청약 시장이 뜨겁기 전에 그때 보면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청약 뭐 경쟁률이라던가. 네. 근데 지금은 또 보면은 서북구 안에서도 뭐 저기 부대동이나 또 저쪽 뭐 두정동이나 여기는 성성동, 백석동, 또 불당동 여기에 못 미치던데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지회장님 말씀하신 게 조정 대상 지역 그 지정된 이후에 면 단위는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동남구도 뭐 일부 외 지역, 그다음에 서북구 같은 경우도 뭐 직산 성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조금씩 접근성을 늘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도 프리미엄이 조금 올라갔죠. 지정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된 다음에가 이제 관건인데 결론적으로는 분양 시장 자체가 인기 단지, 비인기 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신규 입주 단지 물량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먼저 이제 프리미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분양가도 문제지만 이제 어쨌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소화를 하려면 분양 가격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금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직장인분들이 거의 이제 실입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이제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주를 하는 목적인데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열에 한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60% 무주택 같은 경우는 70%까지 받는데 분양가가 작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3억 5천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직장 생활해가지고 그 월급을 급여를 받아서 대출 이자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단지별로 이제 인기 단지는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고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분양 과거에 미분양이 났던 것처럼 마이너스 P가 예상은 돼요 저는. 네.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선호 지역뿐만이 아니라 선호 브랜드도 좀 이 프리미엄 작용에 많이 그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선호 브랜드도 역시 도움이 될까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천안의 대형 건설사, 대형 브랜드들이 잘 몰랐어요. 여기 시민분들께서. 근데 이제 시장이 한번 이제 화랑이 됐다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서 지금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외지에서도 또 많이 들어오시고 투자자분들이나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입지도 단지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도 이제는 조금 보시는 것 같아요. 천안 시민분들께서. 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너무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근데 동남구의 발전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서북구 쪽으로 그 다음에 서북구에서도 지금 평택하고 가까운 곳이
입장, 성안, 직산 이쪽이잖아요. 네. 이쪽으로는 조금 좋게들 보세요. 근데 동남구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도심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동안 천안에 네. 쌓였던 물량이 뭐 15개 단지에 한 뭐 15,000 가구로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에 몰렸다고 하는데 분양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고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허가 받아놨던 물량들, 단지들 그런 물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올 말 내년 후반기까지 갈 것 같아요. 후반기까지. 네, 이제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안 움직이시니까 저희 쪽에 이제 도움 요청을 하는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많이 계신데 현실적으로는 이 매수자, 소비자, 수요자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관건이 되는 부분이 똑같은 말 말씀드리지만 금리 조건이에요, 사실.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분양가 자체도 너무 높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해결해야 될 숙제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건설사들은 중도금 무이자를 한다고 하면 계약률이라든지 분양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도금 무이자가 그 계약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분양률과? 여론에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을 바꾼다고 그래야 되나요? 중도금 무이자, 뭐 유이자에서 무이자로 전환하고 뭐 난중에 일시 상환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들려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똑같은 거거든요. 금리가 이제 비싼 상황에 고금리로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 자체가. 근데 그런 부분을 일반 투자자분들, 시입주자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워낙 인터넷도 활성화가 돼 있고 뭐 정부 정책도 누구나 아침 뉴스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그런 방법으로 분양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지 않을까.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럼 결국 건설사들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 무이자로 갈 가능성은 없다. 무이자로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이자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무이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요. 무이자 자체가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중도금 무이자인데 중도금 무이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잔금을 하고 그 이후에 건설사에서 기존에 받아왔던 뭐 예를 들어 집단대출 금리가 뭐 저렴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뭐 어쨌든 이 실정에 금융권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요. 무이자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 보니까 천안이 이제 원정 투자 많다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8월에는 뭐 외지인 매매가 제일 많은 데가 천안 서북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돼요, 이 기자님? 고금리로 이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이 충남의 천안 서북구 그리고 동남구, 강원도 이 원주시가 여전히 외지인의 원정 투기가 많았다는 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지역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서울에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가 기업이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그 자료에 따르면 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사이에 그 원정 투자가 제일 많았던 지역이 천안시 서북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200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한 40%가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강원도 원주시였는데 강원도 원주시는 제외하더라도 세 번째가 바로 동남구입니다. 동남구도 한 800건 가운데 3개월 사이에 800건 가운데 33%가 다 이 외지인이었습니다. 결국 천안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중소도시에 비해 탄탄한 기업 배후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매매 가격에 비해 80%에 육박하는 이제 전세 가격.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료를 잘 분석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부 투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천안에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천안이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좋게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일반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천안이 여튼 예전에 비하면 뭐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서북구 같은 경우 발전이 많이 했잖아요. 천안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권이 서울 경기권하고 근거리 도시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서울 경기권의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차이가 선원이랑 나기 때문에
교통도 편하고 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도 천안에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천안 가격도 천안의 아파트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을 더 플러스 알파로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책적으로 뭐 네. 성안, 둔포 이런 쪽으로 해가 직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 계획들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도 네. 조금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나요? 없지는 않아요. 예, 이제 기존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쪽으로 많이 잠깐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시행사라든지 토지 이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 이제 둔포 말씀하신 그쪽하고 직산, 성완 이제 요 주변으로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개발 계획도 천안시에서 과거에 진행을 했었고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과거 대비해서 앞으로 현재 대비해가지고 10년 이후에는 그쪽도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천안 지역 인구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주나요? 천안이 인구 관련해서도 영향이 안 줄 수는 없죠. 이제 3, 40대 인구 연령대가 이제 타 도시에 비해서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입주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자산 가치를 늘려보려고 하시는 그런 인구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평균 연령이 40이 안 되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천안, 아산이 둘 다 38점 몇? 38점, 9? 네.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네. 그럼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나 30, 40대 또 우리 20대 이런 친구들 거의 그런 친구들 무주택자일 거고 그런데 당장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아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또 금리 부담 완화, 뭐 청약제도 개선 등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존 정부 정책에서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그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분양가 자체도 워낙 이제 고분양가가 되고 제가 오늘 계속 금리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실입주자분들이 금리 때문에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이제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실 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약금도 못 넣어서 청약이 되더라도 계약금을 못 넣어서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제 워낙 이제 갭 차이가 커져 버리니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청년들 관련돼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있는 제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3, 40대에서 집 사러 오시는 분들 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좀 권해줄 만한, 이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팁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왔을 때 남들이 안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참 저도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3, 40대 청년들이 신혼부부로 이제 결혼을 해서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금매를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워낙 굴곡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저희 공인중개사 단체에서도 이렇게 좀 머리를 써보고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딱히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 음마아파트 네. 재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지방에서도 뭐 사실 저희 거리 떨어져 있고 사실 저희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워낙에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들이 있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성황 원성구역, 문화구역, 대형 4구역, 사직구역, 공명 3구역, 문화 3 성황구역, 구성 1, 2구역이 있고요. 또 재건축 단지는 모카 아파트, 주공 4단지, 비둘기 아파트, 남부 아파트 이렇게 있었습니다. 앞서 재개발인데 일반 분양 완료가 된 구역에는 문성 원성 그리고 공명 2구역, 부창구역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거 진행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은 이제 진행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이런 물론 서울에 시작됐지만 이런 재건축 이런 붐들이 저희 뭐 천안에도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천안에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음. 아까 말씀하신 서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잘 상황이 잘 돼가지고
혜택을 많이 본 지역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시장에서는 서울권 같은 경우도 중심권에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외곽 같은 경우는 뭐 비인기 단지면 사실 분양가도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도 문제고요. 근데 그게 천안의 영향이 뭐 있다 없다. 천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시 중심권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서울권 못지않게 과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뭐 동남구 쪽에도 뭐 이제 조금 구도심, 그러니까 주변에 인프라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분양을 했을 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이 통합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성황리에 재건축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재개발 쪽은 거의 동남구 쪽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원도심, 구도심을 그렇게 개발하는데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인프라가 안 갖춰졌다고 하는 게 거기는 이미 많은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다 갖춰졌고 천안역 그리고 터미널 유통단지부터 해서 다 갖춰졌는데 만약에 천안역이 뭐 개발이 된다던가 또 그쪽에 뭐 또 다른 GTX C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동남구 그 주변으로 재개발 단지 주변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구도심에는 그 인구 자체가 아까 천안의 연령대, 그러니까 주요 3, 40대가 소비를 하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것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소비라는 게 거의 3, 40대가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남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연령대가 좀 이제 평균 연령에서 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서북구 쉽게 말해서 이게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북구에 맞춰져서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동남구로 생활권 이주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과연 살겠냐, 주택을 구입을 하겠냐,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의문이 조금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동남구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움이 현재로서는 있을 수밖에 없죠.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게 주택 조합이잖아요. 네. 조합원들. 네, 조합원. 조합원이 원래는 이제 분양가보다 이제 좀 낮은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분양받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런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여지기 좋게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가 굉장히 낮게 보여요. 근데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거기 그 재건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입주 때까지 추가 분담금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건축비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지역주택조합원들도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분양가보다 높게 내가 분양을 받는 케이스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실 서울권 같은 경우는 워낙 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되기만 하면 돈이 된다고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감을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비용적으로 조금 입주자분들한테는 손실이 될 수도 있죠. 네,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보다 네. 더 높은 추가 분담금을 네. 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시기인지 아니면 언제가 좋을 건지 팁 좀 한번 알려주시면. 저도 그게 고민 중인데요. 주변에서 많이들 여쭤봐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손님분들한테 요새 최근 들어가지고 제일 많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어쨌든 실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 초 중반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향점을 찍지 않을까. 천안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폭이 크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금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가리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2000년 초반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8% 10%까지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썼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 또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입주자분들은 또 부동산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녹화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아까 뭐 청년들에게 팁까지는 줄 게 없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주의사항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이건 좀 알면 좋겠다, 이건 좀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번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확인을 하고 거래를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조정대상 지역 전후 이런 걸 떠나서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전세 사기, 그다음에 분양 사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우리 기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청년분들이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귀가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에 솔깃해서 어쨌든 잘못 분양을 받거나 잘못 거래를 하면 힘들게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부동산 거래 매매를 할 때 그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가까운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좀 상의를 하셔서 조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구지의 김현식 지회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을은 이사철이라는 말도 올해는 통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같다는 통계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견제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